최근 영국 매체들은 앞다퉈 손흥민의 맨유 이적설을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손흥민이 맨유로 이적한다는 뉴스가 축구 팬들의 큰 관심을 끌고 있기 때문입니다. 손흥민이 박지성을 존경하고 있으며 어릴 때부터 맨유가 꿈의 클럽이었다고 발언한 사실을 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맨유도 손흥민을 영입해서 제2의 박지성 붐을 일으켜서 한국인들의 사랑을 받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맨유가 다시 일어나기 위해서는 월드클래스 손흥민과 제2의 박지성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이런 기대와 주장은 현실성이 전혀 없습니다. 손흥민이 맨유를 선택해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토트넘과 비교해도 특별히 나은 점도 없을 정도로 경기력도 엉망이고 재정 상황은 거덜난 알거지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영국에서는 손흥민의 맨유 이적설이 하루가 멀다 하고 크게 보도되고 있습니다. 며칠 전부터 영국에서는 맨유가 월드클래스 공격수 영입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는 보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매체들은 공개적으로 맨유는 토트넘 주장 손흥민의 충격적인 여름 이적에 올인하고 있다라고 직접적으로 밝히기도 했습니다. 영국 매체 팀토크는 지난 22일 맨유는 검증된 골잡이를 찾고 있으며 2024-25 시즌이 끝나면 손흥민을 영입할 생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매체는 손흥민은 어린 시절 맨유의 팬이었다. 박지성이 뛰었기 때문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응원했다라며 박지성은 한국에서 국민 영웅이고 내게도 영웅이다라고 말한 적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24일에는 영국 매체 더위크가 후뱅 아모림의 맨유가 여름에 손흥민을 영입할 유력한 후보로 떠올랐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매체는 맨유는 공격 부문에서 경험이 풍부한 리더를 원하며 아시아 슈퍼스타 손흥민이 적임자라고 생각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맨유는 입증된 골잡이를 영입하여 공격을 강화하고자 한다. 손흥민은 공격 라인의 골, 리더십, 다양성을 제공할 수 있는 선수이다라며 이런 노련한 선수의 영입은 호일룬과 지르크지가 더 효과적으로 활약하도록 동기를 부여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24일에는 또 다른 매체 더하드 태클이 스페인 피차에스를 인용해서 맨유의 손흥민 영입은 이상적인 영입이 될 것이라며 손흥민은 토트넘에서 9시즌 동안 프리미어리그에서 믿음직한 활약을 펼쳤고 만약 손흥민이 클럽에 합류한다면 맨유에 빠르게 적응해 즉각적인 인상을 남길 수 있을 것이라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손흥민은 맨유의 완벽한 영입처럼 보인다. 손흥민 정도의 자질을 갖춘 선수를 적당한 가격에 영입하는 건 걸작이 될 것이라며 손흥민은 단기적으로 맨유의 공격을 바꿀 수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최근에는 튀르키예 갈라타사라이에서 맹활약 중인 빅터 오시멘과 함께 공격 듀오를 이룰 것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유럽 축구 이적 시장 전문가 파브리지오 로마노 기자는 영국 기브미 스포츠를 통해 올 여름 이적 시장에서 빅터 오시멘의 맨유의 제안을 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오시멘은 갈라타사라이에서 25경기에 출전해 20골 5도움의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는데 시즌 종료 후 갈라타사라이를 떠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맨유가 리빌딩에 진심이라면 손흥민과 오시멘의 조합을 볼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손흥민이 맨유를 선택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지적이 상당히 많습니다. 최근 맨유가 최악의 성적을 보이는 가장 큰 이유가 빈약한 공격진이라고 지적받으면서 돌파구로 손흥민을 추천하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거액의 이적료를 받고 맨유 유니폼을 입은 라스무스 호일룬, 조슈아 지르크지 모두 좀처럼 부진해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맨유는 측면 공격력의 불균형이 확실히 드러났고 경험이 풍부한 공격수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손흥민은 윙어와 센터포워드를 모두 소화할 수 있는 전천후 공격수로 맨유가 원하는 경험과 리더십을 갖추고 있는 거의 유일한 월드클래스입니다. 하지만 맨유는 손흥민이 토트넘을 떠나서 선택하기에는 너무나 취약한 스쿼드와 경기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맨유는 지난 22일 리그 26라운드에서 에버턴 원정 경기에서 2대2 무승부를 거두었습니다. 이로써 맨유는 리그 3경기 무승에 빠졌고 리그 15위를 기록했습니다. 맨유의 전설 퍼디난드는 맨유 공격진은 완전히 자신감을 잃은 듯하다. 호일룬을 보면 가끔 답답할 때가 있다. 그는 항상 수비수와 싸우려 하고 몸싸움을 시도하기만 한다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특히 맨유는 부자 클럽이라고 인정받는 토트넘과는 비교할 수가 없을 정도로 살림살이가 쪼달리는 가난뱅이 클럽이 된 상황입니다. 맨유는 지난 2022-23 시즌 1억 5,900만 파운드의 매출을 올렸지만 대출이자와 이적료 지불로 8,600만 파운드, 약 1,552억 원의 적자를 보았습니다. 2024년 9월 기준으로 은행 잔고가 4,960만 파운드가 남아있지만 이 역시 대출받은 잔금으로 구장 유지 보수 비용으로 사용될 정도입니다. 결국 공동구단주 래클리프는 직원 250여 명을 해고하고 교통비 식대비를 줄이는 등의 조치까지 취했습니다.
선수 가족들의 입장권 혜택도 줄이고 구단 관계자들은 샌드위치로 끼니를 때우기까지 했습니다. 경기장 입장권 가격까지 올리면서 팬들의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직원들에게 무료 점심도 사라졌고 앞으로 최대 200여 명이 더 감원될 예정입니다. 이런 상황에 메뉴에서는 손흥민을 자유계약 선수로 영입하면 재정 문제가 상당히 풀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광고 계약이 이어지고 한국 축구 팬들의 유니폼 판매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입니다. 이런 상황에 공동 구단주인 글레이저 가문이 엄청난 배당금을 챙겨갔다는 뉴스까지 나오면서 메뉴의 분위기는 더 뒤숭숭합니다. 글레이저 가문은 지난 10년 동안 1억 6,600만 파운드, 약 2,996억 원을 배당금으로 수령했고 지분 23%를 레클리프에게 양도했습니다. 팬들이 글레이저 가문을 증오하면서 메뉴를 떠나라고 외치는 이유입니다. 이 와중에 글레이저 가문과 레클리프는 돈이 되는 선수는 이적 시장에 내놓고 매각하겠다고 나선 상황입니다. 과거 박지성이 뛰었던 빅클럽이라고 보기에는 모든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메뉴입니다. 당연히 토트넘이 요구하는 700억 원의 이적료를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이런 상황에 오늘 영국 매체 풋볼 인사이드는 토트넘은 이번 시즌이 끝난 후에도 손흥민을 잔류시킬 계획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과거 메뉴와 블랙볼 로버스에서 수석 스카우트로 활동한 믹 브라운은 토트넘이 손흥민을 지키려고 할 것이라며 장기적으로는 더 이상 핵심 선수가 아닐 수 있어도 당장은 팀의 주장이고 중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매체는 포스텍 감독도 핵심 선수들을 유지하면서 다음 시즌 도약을 준비 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주장 손흥민을 중심으로 팀을 운영할 계획이며 여름 이적 시장에서 급격한 스쿼드 변화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일단 토트넘은 판더벤 등 핵심 선수들의 이탈을 막고 손흥민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더 우승 트로피에 도전할 계획이라고 알려졌습니다. 이런 목표에 손흥민이 핵심 선수로 반드시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주장입니다. 입스위치 이후 손흥민에 대한 평가는 완전히 달라진 분위기입니다. 그동안 손흥민에 대해 비판적이었던 매체와 전문가들도 현재 입을 닫고 있으며 손흥민의 맹활약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도리어 포스텍 감독의 전술 때문에 측면에서 혹사당하기만 했다면서 여전히 위력적인 선수라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영국 유력 매체와 전문가들도 완전히 돌변한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현지 저명 기자로 알려진 헨리 윈터는 자신의 블로그에 손흥민은 수비수를 속이는 노련한 발재간과 정확한 패스로 브레넌 존슨의 2골을 만들어냈다며 손흥민은 언젠가 교체가 필요하겠지만 아직은 아니라고 적었습니다. 윈터 기자는 그동안 손흥민의 실력이 눈에 띄게 퇴보했다며 어려운 시기에 리더가 아니다라고 혹평했는데 입스위치전 이후 입장을 완전히 바꾼 것입니다. 메뉴가 제2의 박지성 어쩌고 하면서 손흥민을 영입하려고 하는 배경에는 한국 기업의 광고 계약과 한국 축구 팬들의 열정적인 응원에 대한 기대가 깔려 있습니다. 이런 것에만 욕심내는 메뉴는 제대로 된 클럽이 아닙니다. 박지성의 그 메뉴는 아닙니다.